자, 질문 받겠습니다. 6문제 중에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 네? 84에 둘 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뭐야, 연결이 안 돼 있네. 2번은 괜찮았는데 2번은 근데 진짜 금방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풀어드릴게. 그 다음에 또 82에 2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시란이는 질문을 하네. 종소스 없어요? 다 맞았는 겁네. 아, 근데 그 질문할 문제에 틀린 게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자, 159부터 볼게요. 자, 2번 문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그죠? 보면은 여기 지금 중간에 not necessarily 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를 결국엔 싹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공평함이나 동등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즉 popular thinking 이라는 식으로 해서 popular thinking said, popular thinking said, popular thinking said 해가지고 세 개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예시라고 딱히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읽어보시면 예시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적인 생각, 대중들의 생각 자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뭐 지동설, 천동설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이런 게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그죠? 아니다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술에서 서저리 있죠, 그죠? 수술에서 위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에 있어서 대중들의 생각을 뒤엎은 사람에 대한 케이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성들에 대한 투표권. 여성들 투표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뭐 싸웠었던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글의 흐름에서 봤을 때 대중들의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there's a safety in numbers. 우리가 다수에 있을 때 어떤 안정성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은 그게 항상 사실만은 아니다. 즉 우리가 다수에 편입되어 있을 때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면 그냥 주제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제문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5번에 보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수용과 지능 사이에. 수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겠어? 다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 지능이 어떤 개념이겠어? 아까 위에 봤었던 true 있었죠, 그죠? 사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우리가 어딘가에 다수에 포함되어 있어, acceptance 되어 있어. 이걸 갖다가 인텔리전스로 착각을 할 수 있어. truth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1쪽에 두 개의 문제인데 먼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2번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을 먼저 풀고 설명할게요. 자, 2번 요지 얘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 요지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에서 보면은 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윗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추가로 남는 어떤 잉여 칼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잉여 칼로리 같은 것들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점심 때 많이 먹으면 저녁 때 좀 적게 먹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게
리퀴드의 형태로 뭔가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칼로리가 섭취가 됐을 때는 또 작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점심 때 콜라를 한 1리터 먹었다고 쳐봅시다. 콜라 1리터면 칼로리 한 700에서 800 많으면 1000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한 끼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를 한 거일 텐데, 근데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저녁 때 가갖고 그러면은 적게 먹냐? 아니다. 똑같이 먹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또 가서 그러나 하면서 네가 이제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든 겁니다. 200kcal를 뭐 예를 들어서 200칼로리를 이 탄산음료를 통해 가지고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똑같은 어떤 작용 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작용 기제라는 거는 전 식사에 추가적으로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 그 다음 식사에서 적게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작동을 하는데, 리퀴드 형태로 먹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네가 살이 찐다. 그러니까 탄산 막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넘어와 보세요. 이거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일단 네모안의 글을 먼저 읽어보면은, 자, 쌍둥이들은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이 쌍둥이들이 두 부류가 있죠, 그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덴티컬은 지금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는 거야. 일란성 쌍둥이인 거고, 얘네는 완전히 DNA를 다 공유를 해요, 정확하게. 똑같은 DNA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지금 올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A를 읽어보면은 in the same way 체크했어야 됐겠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을 지어서 그대로 이어가는 거잖아. 자, 과학자들이 추측을 할 수 있다. Role Gene Play라니까 어떤 이 유전자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어디 부분에서 다른 특징들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그거를 추측을 할 수 있냐면은 유사성, 이 일란성 쌍둥이와 쌍둥이들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비슷한 어떤 것들이냐면 이게 이제 프레렌터럴 트윈스가 이란성 쌍둥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에서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유사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유사성이 안 나왔어. 다시 무슨 말이냐?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 어떤 특징이 비슷하게 계속 나와. 근데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그럼 이거 유전자 때문인 게 거의 확실해. 근데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유사성이 안 나왔는데 이란성 쌍둥이에서 만약에 유사성이 나왔어. 이거는 후천적인 요인일 수 있다 이거지. 아니면 그 유전자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을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A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 다음 이제 B에서는 다른 쌍들은 이제 이란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봐봐. 자, 얘네는 근데 오로지 유전자를 절반만 공유를 한대. 절반만 공유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 유전적인 유사성 자체의 차이가 아주 강력한 자연적인 어떤 실험으로서 드러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유전자가 이 주어진 특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추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라고 이 다른 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도 잠깐만 놔두고 C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C에서 예를 들어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자, 일란성 쌍둥이가 항상 똑같은 눈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성 쌍둥이는 보통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아까 B를 얘기하면서 주어진 글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언급을 했고, 얘네는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해. 근데 이제 이란성 쌍둥이 얘기를 꺼내면서 얘는 유전자가 얼만큼이나 동일하다 그랬어? 절반. 그렇지. 절반만 동일해. 자, 이렇게 언급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냐라고 봤을 때 C 아니면 이제 A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C에서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자, 예를 들어야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봐봐, 이 점이 자 유전자가 눈 색깔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역할을 눈 색깔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전학자들이 실제로 확인했다는 거 몇 가지 특정한 유전자들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어.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A에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이 roles in play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유전자의 어떤 역할 같은 거를 다른 특징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확인을 한 게 아까 C에서 뭐였냐? 눈 색깔 얘기했었잖아, 그죠? 눈 색깔을 얘기를 하고 나서 눈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확실히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무조건 눈 색깔이 같았으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 C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A에 가가지고 이거 말고 이제 눈 색깔 확인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써. 그러니 순서를 잡아봤을 때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 색깔 확인하고 눈 색깔 말고 다른 특징들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CA 순서가 적절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시연 C 그만 줘라용.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85부터 87까지 해서 121조까지 세 지문 나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답 확인해보자. 113쪽부터 해서 답 한번 확인해볼게요. 1번의 assumption 뜻은 가정 추정의 A의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인트로 퀴즈 가볼게요. 자, 첫 두 문장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2번이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찝어보면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선택한 문장의 내용을 고르면 2번이었죠. 네, 2번이었습니다. 자, 해석해보고 한번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구문이 나왔죠. It's one thing. 그 다음에 but it's anoth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A랑 B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즉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것과 실제로 공감하는 게 아예 다르다는 거야. 즉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들어왔어. 이거 have been telling이니까 말해왔어. 너의 일생의 삶에 거쳐서 뭐 하라고 말을 해왔냐면은 do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해줘라. As you have done to you. 네가 너에게 행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여러분들 유명한 문장이고 몇 페이지죠? 여기가 114였죠? 115쪽 아래 봐보세요. 그러면은 요약하게 아래 보면 여기 골든 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Do to others as you have done to you 라는 표현. 이게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대접해줘라 라는 식의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어떤 공감과 관련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 그거 자체를 일종의 공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요 얘기를 그래서 해달라는 식으로 요거를 실천을 해달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일생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를 들어온 게 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좀 바꿔보자 이거겠죠, 그죠? 다른 내용,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답이 A가 돼요. Treat others as you would like to be treated. 네가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대해줘라 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요건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어렵냐 이거야. 우리가 스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던 걸 놔두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돼보는 거. 이거 유명한 표현이죠, 그죠? Put 그러니까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보는 걸 관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왜 어렵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죠? 자,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왜 어렵냐 이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공감하라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대접해줘라 라는 식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왜 이걸 어려워하냐 이거야. 아마도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거야. 자, 정리해보면은 자,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고정관념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나 공감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주라고 입장이 되어보라고 얘기를 듣지만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뭐 어떤 거다라는 거야. sort of 일종의 security blanket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security blanket이란 표현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안전장치. 우리로 치면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주는 물건. 뭐 담요가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조카 같은 경우에는 그 극세사 담요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극세사 담요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걔가. 여름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안고 자요. 4살, 5살짜리가. 그게 그 아이한테는 시큐리티 블랭킷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거다 이거야. 어떻게 해주는? 뭐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시작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공감을 할 때를 말하는 거야. 공감을 할 때 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안전장치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좀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장이 지금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정답인 부분이었죠. 자, 고정관념이라고 똑같이 들어가 있기는 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봐.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요. 그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는 관련된 고정관념보다는. 됐을까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고정관념보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은 공감을 못하는 이유로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없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뭐에다 안전장치로서 작용을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냐면은 공감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자, 훨씬 더 쉽다 이겁니다. 아주 두리뭉실한, 브로드,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활기차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능숙하지 못하고 서툴고, 즉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데 있어서 약간 덕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다라는 그런 가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쉽다 이거야. 자,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 나오는 겁니다. 즉 to make a broad assumption 하는 것과 to consider each person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 이거야. 즉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죠. 그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얘기죠. 그죠? 네. 뭐보다는요, 각각의 사람들을 개인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근데 그 개인이란 게 어떤 개인인지 정보가 부족해서 뒤에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개인이냐면은요, 자,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보니까. 여겨지는 거야. 또는 무시받는 거야. 무엇으로서 여겨지거나 무시받냐면은 2차원적인 고정관념으로서. 그래서 2차원적이다란 말은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게 점과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공간도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평면적인 거야. 평면적이다란 말은 되게 표면적이고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2차원적인, 즉 2차원적인 고정관념 위에서 다 설명했어.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활기차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이런 것들. 다 2차원적인 고정관념인데 그런 것들로 무시당하거나 간주되기를,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인 거야. 누구만큼이나 우리만큼이나. 여기서 지금 no more than 이쪽으로 no more A than B는 B가 하는 만큼 A도 아니다 이런 말인 거야. B나 A나 다 싫어한다는 소린 겁니다.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간주되는 게.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즉 개인인데 어떤 개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만큼이나 고정관념으로 간주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려면 답이 B가 되겠지. 그치? 됐을까요? 자, 이 얘기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자, 공감을 못하는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이라 그랬고, 왜? 고정관념을 우리가 안전장치로 쓴다 그랬어요. 즉 안전장치로 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안정을 주는 거지. 심적 안정을 주는 거야. 고정관념을 왜 심적 안정을 주는 용도로 쓰냐. 우리가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을 간주를 할 때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고정관념대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막 고민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외적인 게 있다고 쳐봐. 물론 여기에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예외적인 게 있다고 쳤을 때는 어때? 심적인 안정이 생기진 않겠지. 뭐가 다른 게 있으려나? 그러니까 종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생님이 종서에 대해서 뭐 이만저만 하니까 뭐 이러겠지라는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속이 편하지. 근데 종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죠?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종서를 공감할 수 있어 없어? 공감 못하지. 스테레오타입이 딱 그 벽을 쳐버리는 거잖아. 종서를 진정으로 볼 수 없게 막아버리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 문제가 안 끝났네. 6번을 그럼 간단히 표현하래요. 아까 그 길었었던 문장을 말하는 건데, 자 보세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더 쉽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걸 더 쉽게 만드냐, 뭐 하기보다는요, 그들을 독특한 개별의 어떤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어떻게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요?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너는 책 좋아하니까 내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게끔 하는 거니까 A가 맞지 않을까요? generalize, 일반화시키다. 그냥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너는 이러니까 너. 그러니까 해율이랑 종소나 비슷하네. 그러면 종소나 해율이도 다 비슷해. 이렇게. 그래서 근데 truth is that
진실은 뭐냐? The bullying we see everywhere.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보는 그런 괴롭힘이라는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일.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어떻게 어떤 상황들을 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고정관념이 공감을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 이 고정관념을 만약에 없애면 이걸 없애. 그럼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괴롭힘이 사라진다. 이 얘기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이 사라진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번을 간단히 표현하면 자, 괴롭힘이 끝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려고 시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공감. 그렇지. emphasize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 글이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랑 꼭 비교를 해보세요. 자, A씨에 들어갈 말 확인해보자. A는 일단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결론을 뭐가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게 해줄까요? Stereotypes. 그렇죠. 고정관념이 빠르게 사람들을 판단해 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틀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으로부터 봐야 합니다.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즉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었던 그 스테레오타입스를 말하는 거야. 고정관념을 극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무엇으로부터 보려고 해야 된다? 관점이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서요. 오케이.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입니다. Works of art. 예술작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affect의 뜻은요. 2번, B번.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장으로 봐. 찾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빈칸을 읽어봤을 때 뭘 찾아야 되는지지, 그지? 답이 1번입니다. 예술로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았어야 됐겠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보면은 intellectual development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위대한 예술 작품은 항상 위대합니다. 오로지 뭐 때문에 위대하냐?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생각을 해야 될까?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접근하기 쉽다라는 얘기일까? 가까이 가기 쉽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술작품이 가까이 하기 쉽다라는 말은 우리가 친숙하게 가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즉 뭔가 약간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액세서블이란 말 자체를.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중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중국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고 부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죠. 요셉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아닌가요? 요셉이? 저 모릅니다. 잘.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그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완전 아니에요. 네, 잘 모릅니다. 저도. 여튼 뭐 그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말해요. 서양이죠. 서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서양의 이야기가 동양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술 작품이면
아무런 어떤 그런 뭐랄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부다의 이야기, 이건 또 동양 이야기죠. 불교는 동양권이잖아. 그 부다의 이야기는 move us, 우리, 뭐 영어를 쓰는 서양권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다라는 의미로서, 즉 예술에 대한 굉장히 보편성, 위대한 예술은 이런 식으로 되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 사실이냐, 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예술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답이 universality, 보편성.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술은 그러면 무조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예술이 우리를 정말로 does not move us네요. 그러면은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 원인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또는 듣는 사람의 무엇이다, 이해의 부족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예술이란 건 무조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성이란 거는 진짜 3살짜리 아이들도 보고 이게 아름답다, 이게 예술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작품이 예술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혹은 뭐 예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걸 갖다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니들 예술을 모르는 거다 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왜? 만약에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저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 예술작품의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야.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건 예술작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리고 하거나 말할 수 있다, 말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나쁜 예술이거나 예술이 전혀 아니거나라는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감동을 주지 않는 예술은 그럼 뭐가 아니다? 뭐다? 인기가 없다? inherently flawed다? irrelevant to us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B가 되겠죠. inherently flawed. 원래부터 결점이 있는 거다. flawed. flaw가 결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타고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얘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술이 아닌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가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차이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 예술과 정신활동이 되겠죠, 그죠? 그것의 차이는 뭐냐? 근데 이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준비와 어떤 특정한 순서를 요구합니다. 학습의 순서를 요구한대. 예를 들어, 그래서 뭐냐? 어느 누군가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 이제 뭐 삼각법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에 나오는 어떤 개념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없냐면은 기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삼각법이란 걸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거야. 즉 순서적으로 봤을 때 먼저 기하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돼. 순서가 있다 이거야. 정신활동이라는 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는데 아트와 이 정신활동 사이에서의 차이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가 주어인 거고. 그 차이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예술이란 거는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어. 인디펜던틀리하게. 독립적으로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은 그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면 뭔가랑 관련 없이, 상관없이라는 말이에요. 뭐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발달 정도, 그 다음 발달과 교육 정도와는 상관없이 예술을,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예술과 정신활동에서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계속 말하지만 예술의 보편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3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저게 아름답다. 그래서 멘탈 액티비티를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할 때,
멘탈 액티비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 지식과 기술, 어떤 지식과 기술이 되겠어요? 존재하고 있었던, 그렇지? 기존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게 멘탈 액티비티인데 예술은 아니다고. 예술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의 의미를 사실은 추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뭐 사업,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회사,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자, 예술의 비즈니스는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존재하다라고 해석이 되지. 정확하게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메이킹 하는 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뭘 만드는 거냐라고 봤더니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이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what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목적어스러운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설명 나와 있지만은 이 오형식 구조 자체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예?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사실은 여기 is 쓰고 해가지고 가목적어 쓰는 이 형태로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목적어 쓰게 되면은 목적의 보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뒤로 빠지는 이런 형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익숙한데 그냥 가목적어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순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언제? 목적어가 길면. 목적어가 길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아주 그냥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강 씨, 오랜만에 소리 들으니까 존나게 빡시죠, 그죠? 졸지 마. 뭐 한다고 네가 졸아 지금? 안 졸았다고요? 존나 피곤해 보이는데. 신한이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봐봐요. 이 예술의 무엇은 정확하게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자, might be incomprehensible입니다.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근데 얘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랬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에서요? intellectual development. 이게 이제 답이었잖아. 빈칸의 답. 즉 지적인 발달의 형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발달의 형태에서는 이해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뭐다? 목표다 이거야. 그래서 답은 B인 거예요. 일단 비즈니스는. 알겠어요? 예술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가 왜 intellectual development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왜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아까 뭐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멘탈 액티비티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멘탈 액티비티는 뭐가 필요해? preparation이 필요해. 준비가 필요해. 그지? 뭔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학습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일종 학습도 그러니까 멘탈 액티비티인 거야. 근데 봐봐. 이 멘탈 액티비티적인 형태에서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예술이 하는 일이다. 오케이? 예술이란 것은 이런 거 다 없이 뭐라? 이해 가능한 거.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예술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술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소재가 뭐예요? 저는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 미를 과연 인간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미. 그래서 막 에스테틱이라고 해가지고 미학이라고 예전에 따로 존재했었잖아. 그런 거. 미를 어떻게 가르친 거라고 봤을 때 막 뭐 멘탈 액티비티처럼 막 미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박물관 데리고 가가지고 자 저거 봐. 저게 아름다움이야. 됐지? 끝. 이게 보편성.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이해 못 시키는 거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 지적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인텔렉츄얼 디벨롭먼트가 여기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사람들이 진짜로 예술적 인상을 받았을 때 어떤 거 같냐? 그들이 어떤 거 같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all along, 내내, 줄곧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야. 오로지 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아까 미를 또 예시로 들면 저게 아름답다. 그래, 저건 진짜 아름다운 거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저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다 친숙하게.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을 못했었던 것 뿐이지 라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8번, 진짜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인식하는 거냐? 당연히 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하니까 familiar가 되겠죠. 그죠? A의 familiar. 자, 요약해 봅시다. 민강 씨 해보세요. 민강. 첫 번째 뭡니까? Great art. 모든 사람들에게 액세서블 하죠. 그죠?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김민강 씨 좋네요. 집중력이 살아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뭐 없이요? 뭐 없이도요? 어떤 knowledge 없이도요? 그렇지. 이전에 prior knowledge 없이도. 이게 아까 말했던 멘탈 액티비티랑 다른 부분이라 그랬어잉.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그것이 감동을 시키는 걸 실패하면 어쩐다고요, 김민강 씨? 무엇은 예술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면 누구 탓이라 그랬어? 아까 작품 탓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작품 예술에 있는 거예요? fault. 그렇죠. 잘못은 예술에 있는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 가면 머리 아프죠, 그죠? 보러 가라 그래갖고 꼭 학교에서 보내요, 그죠? 가서 보면은 난해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다 우리 탓 아닙니다.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그 예술 작가들 탓인 겁니다. 알겠죠? 우리 그 작품들은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야.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